안녕하세요. 자영업자들이 현재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직원수 줄이고 투잡 뛰고 월급쟁이로 유턴하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요. 이러한 상황들은 쉽사리 아마 개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있고 금리 높고 이래저래 인건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막막하죠.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. 자영업자는 올해 1월부터 7월달까지 정산했더니 빚만 8,800만원 이더라는 거죠. 어떻게든 폐업은 안 하고 계속 유지해 보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참 쉽지 않더라는 거죠. 이래저래 많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. 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내보내고 버티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은 쉽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.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경제 위기잖아요. IMF가 실제로 왔잖아요.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.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절벽에 몰려 있고요. 예. 아무리 고정비를 줄여본들 나아질 수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자영업자들이 배달 일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이래저래 추가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잡 쪽으로 나섰죠. 경기가 좀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고는 있는데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이미 원재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판매 가격을 안 올릴 수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. 돈을 벌기 위해서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이 되려 더 돈을 빚지게 만드니까 쉽지 않은 거죠. 이제는 함부로 창업하는 게 아쉽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. 그보다는 그냥 구직해서 직장인이 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거죠. 물론 직장인이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죠.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자영업 해가지고 빚이 천정부지로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좀 자영업자보다는 좀 직장인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.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. 많이 어렵습니다. 자영업자 부채가 얼마입니까? 천조죠, 천조. 충격과 혼란이 아마 벌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. IMF에서 가계부채가 85%가 넘으면 위험 국가로 분류를 하는데 이미 한국은 100%가 넘었고 110%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잖아요.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. 자영업자들은 그 중에서도 더 안 좋고요. 자영업자들 파산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되게 많습니다. 자영업자들 부채가 한 천조쯤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? 금리 인상, 가계대출 규제, 그리고 원리금 상한 유예 조치 이런 것들로 상한 조치 종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제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올해부터 벌써 금리가 폭발하고 있잖아요. 금리가 연말 되면 3% 이상 되면은 주택담보대출금리 기준으로 최고금리가 이제 8% 돌파하는 거죠. 그러면 주택담보대출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대출금리들도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죠. 자영업자들의 대출도 엄청 날 텐데 저런 것들이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?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고금리 폭탄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할 거다라는 거죠. 그동안에는 대출로 버텨왔죠. 계속 버텨왔는데 이제 그 상한 유예 조치가 이제 끝나죠. 이번에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이자가 2배, 3배 오르면 원리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이러면 다 터지는 거죠. 충격과 혼란이 계속될 거다라는 거죠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식량 가격대로 지금 폭등하고 있죠. 기후재앙으로 식량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죠. 올겨울은 유난히 춥고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전 세계가 무서운 시기에 들어갑니다. 독일은 독일대로, 영국은 영국대로 가스비가 10배 오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어떻게 될까요? 되게 이제 겁이 많이 나는 거죠. 이 험난한 시기를 어떻게 견뎌야 될까?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두렵죠. 큰일입니다. 곡물 가격, 유류 가격, 채소값, 야채값, 이런 것들이 다 심상치 않게 올라가는데, 이런 상황에서 빚까지 지고 있다라고 하면 삶이 정말 파탄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더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. 절대로 빚내면 안 된다라는 거. 금리가 조금 지나면 이제 6%, 7%, 이제 8% 이제 간다라는 거죠.
고물가 시대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. 뭐 리만 사태보다 더 안 좋고 이미 지금 IMF 시즌2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. 언제부터? 7월 1일부터 DSR 3차 실행한 그 시점부터 IMF 시즌2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. 뭐 모든 상황들이 전부 최악을 보이고 있습니다.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. 그런 걱정들, 두려움들이 아마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더 내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자영업자들의 빚이 너무 많죠. 한때 줄 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되던 가게도 장사가 안 돼서 대출을 많이 받다 보면 바닥으로 추락하는 일들이 금방 일어난다라는 거죠. 근데 시작할 때부터 빚을 지고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들죠. 임대료 내고 공과금 내야 되고 뭐 남는 게 없죠. 뭐 임대료가 아무리 싸게 해줘도 뭐 기본적인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참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. 뭐 4천만원 대출해가지고 시작한 장사 몇 년 지났더니 빚만 2억이라는 거죠. 이게 자영업자들의 보통의 현실입니다. 뭐 살던 집 처분하고 집규모 줄이고 썸썸이 더 아껴도 답이 없죠.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언제 또 어떤 식으로 추락하게 될지 모르는 거죠. 요새는 참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고생이 많다,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. 뭐 빚,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 내기도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. 빚을 한 푼도 못 갚는 이들이 늘고 있답니다. 온갖 공과금 다 오르고 매출은 줄고 기댈 데가 없죠. 매덕 빚지는 게 그냥 보통의 일인데 자영업자들 붕괴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지만 지금은 더욱더 힘든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남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.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가족들 모두 그 가게에 매달려서 다른 일을 못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따뜻한 밥 한 끼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. 잘 되는 가게는 10곳 중에서 고작 한 곳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희망을 품고 자영업을 하는 건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뭐 이래저래 뭐 자영업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매우 부정적인 걸로만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일 것이고요. 또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네. 뭐 자영업자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보다 벌이가 못하다고 하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한 분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.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데요. 예. 자영업자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들이 시작하면서부터 레드오션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. 내가 열심히 하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다. 내가 노력하면 괜찮아진다. 이런 마음을 먹는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다. 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자영업자 분들이 벼랑 끝에 서는 일이 없게끔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합니다.